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전국 전 세계에 계신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애청자 여러분, 특히 김장겸 MBC 보도국장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님, 그리고 엄성섭 TV조선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우리 민동기 국장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엄성섭 TV조선 앵커께서 이렇게 또 우리 미디어 토크의 애청자라고 밝히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제가 그 엄성섭 앵커를 예. 인터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예. 그동안 이 TV조선 담당하고 있는 예. 정초른 기자에게 예. 끊임없이 인터뷰 섭외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드디어 예. 오케이가 떨어져서 오늘 정초른 기자가 엄성섭 앵커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마친 후에 네. 본인이 미디어 토크 애청자다.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불편하지 않으시대요? 아, 그러게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가 너무 조졌나?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이 정말 대인배입니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말이죠. 대인배로 또 인정을 해드리고. 네. 우리 엄성섭 앵커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MBN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더 뚱뚱해진 김정은 건강적신호 네, 이런 리포트를 네. 리드멘트를 치셨던 분입니다. 예. 엄성섭의 일도 양단 이거 진행하셨고요. 네. 진행하다 보면 큰 소리로 진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버액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엄성섭 앵커십니다. MBN 기자 시절에는 참 이 방송 저 방송 출입하면서 브리핑도 하셨던 저는 분이죠. 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시사평론계에서 예. 김종배, 김용민 예. 양대 포식자가 있었다면 예. 이 경제 뉴스 관련 포식자가 네. 바로 이 엄성섭 앵커였습니다. 뭐 그냥 일요일 평일 틀면 나와요. 틀면 나왔죠. 예. MBN 엄성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리포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TV조선으로 옮겨갔고요. 앵커로서 아주 발군의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TV조선에 대해서 뭐 절대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없죠. 뭐 좋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는 뭐 편견 때문이 아니라 뭐 행동을 더럽게 하니까 우리가 TV조선을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보도를 좀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보도가 좀 많은 관계로 주로 이제 미디어 토크 비판 도마에 좀 올랐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애청자들 앞에서는 바싹 엎드립니다. 저희는 겸손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우리 방상훈 사장님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상훈 사장 하니까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정철훈 기자가 예. 엄성섭 앵커를 또 인터뷰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또 가지 않았습니까? 오호. 갔는데 예. 그 출입증 받으려고 예.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예. 방상훈 사장님께서 나오시더랍니다. 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랑 예. 이제 같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기자하고는 좀 안면이 좀 있어가지고 방상훈 사장이 인사를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 정철훈 기자가 예. 미디어 오늘의 예. 정철훈 기자다. 아. 이렇게 악수를 딱 청했는데 네. 방상훈 사장이 예. 뭐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예. 두 사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예. 같이 한번 밥을 먹자 이런 의례적인 멘트를 하고 조선일보사로 올라가셨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면 밥 같이 먹자.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지키지도 않을 약속 안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할 때는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야죠. 또 자기 가기 편한 곳, 뭐 코리아나 그렇죠. 호텔, 중식당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를 다녀왔군요, 우리 정철웅 기자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해서는 취재 협조 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예. 뭐 기자한테 전화하면은 홍보실로 일원화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자기는 입이 없어? 뭔 홍보실에 일원화가 돼 있어? 그리고 조선일보를 출입하는 기자들, 저희 미디어오늘 역대 출입 기자들이 네. 항상 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지금 정철훈 기자도 예. 조선일보 가끔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예. 미디어 토크에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 이 노보에 실린 내용을 가끔 이제 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 노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외부로 유출 안 되죠.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입수를 해요, 근데?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예. 밖에서 보시기에는 예. 굉장히 뽀대나게 입수한 줄 아는데요. 예. 정철훈 기자가 예. 가서 예. 국어를 하다시피 해서 하나 좀 주세요. 예. 우리 조선일보가 흔히 많이 쓰는 보병전이라는 표현. 여기에 그렇죠.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발로 걸어서 찾아가가지고 네.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얻어오는 조선일보 노보. 제가 김종배 선배한테 제가 이제 편집장이셨습니다. 제가 수습 기자일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기자는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비굴하고 거지가 돼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은 기사로 세우는 거다. 내가 그거 잘 알지. 내가 국회의원 후보일 때 네. 찾아오는 기자들 다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그렇죠. 온갖 아양을 떨기까지 하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양을 떤다고 해서 특별히 고마워한다든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만은 여하간 나한테 뭔가 코멘트를 따기 위해서 이 진력을 하는 모습. 절도할 태세죠. 거의 보니까 말이죠. 야, 너 뺨 한 대 맞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진짜 뺨 한 대 맞을 태세예요. 아니,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왜냐면 정보라든가 어떤 인터뷰 대상자에게 한마디라도 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인터뷰 어지요? 인터뷰어를 이렇게 섭외하기도 했죠. 의원님 정말 요즘 너무 멋있으십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물론 진짜 진심으로 한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가끔씩 또 그렇게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참 고생 많네요. 그리고 정철훈 기자가 오늘 대기실에 있으면서, 엄성섭 앵커를 기다리면서, TV조선 거기서, 우리 봉규 형님. 이봉규. 그리고 진성호 형님. 이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김용림 PD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마 방송으로 옮기면은 이게 그분들에게 엄청난 누가 될 만한 내용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이봉규 형. 이봉규 형 하면은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망원 제조기로 또 알려져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재현 의원 미니스커트 다리 모양 굉장히 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봉규 씨인데 어떻게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진보당 관계자들이 그거 안 봐주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그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무나 대놓고 종북 부부라고 하고 아니 종북 부부라고 했을 때 난 그거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정말 힘이 쫙 빠지면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동아일보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아이템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참 앞에 와서는 웃으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신고식 단단히 치르시네요. 이래놓고는 기사로는 완전히 사람을 난도질을 했던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여기자.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이름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긴 제가 정봉주 감옥 집어넣은 이상훈 대법관. 그때 그랬어요.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 가게 된 상황에서 이상훈 대법관 당신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했는데 불과 이틀 뒤에 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누가 정봉주 감옥 보냈지? 이모 씨였는데, 예,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 동아일보 그 여기자. 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표변하는지. 아마 그 기자도 들을 것 같아, 이 방송을. 에? 제가 봤을 때, 예. 진짜 언론계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예. 네. 그건 확실해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여기자한테 말하고 싶은데, 네. 나는 진짜 당신의 그 웃음, 걱정해주는 눈길, 난 그 진심을 난 봤다고. 그런데 기사는 그렇게 쓰면은, 와, 이거 진짜, 멘붕이었다니까? 혹시, 나를 욕해서 멘붕이 아니라, 아니,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거 날 진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서, 난 그 진심을 느꼈거든? 혹시, 그 눈길에, 좀 흔들린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시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 그래요? 언론이 난도질을 했던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한겨레 경향 사설을 통해서도 나 후보 사퇴하라고 그러던 때 아니었어요. 네. 근데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난 그때 진짜 멘붕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와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몇 억분의 1이다. 거의 없죠. 예. 네. 나는 그 말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네. 언제 한번 나중에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당신 왜 그러냐. 전격 토크.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난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한 기자가, 네. 기자의 직함을 달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벌였는지. 우리 기자들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악인이면, 정말 죄인이라면, 정말 처죽일 놈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최소한. 그렇죠. 그렇다면은,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우리가 기사를 쓸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라도 쿨하게 나왔다면은 안에 그런 사람 마다합니까? 그런데 이건 앞에서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을 회를 쳤어, 회를. 그러니까, 기자 생활 하면서, 사실 제가 쓴 기사. 예. 등으로 인해서, 예. 징계를 받거나, 예.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회사를 그만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나서 조지는 줄 압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이 기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 물론 이제 명백하게 비판받을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지적을 해야겠지만, 성찰을 하고요.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 그런 기자들도 좀 아직은 적지 않게 있다는 거를 네. 청취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만 예. 그렇지 않은 기자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 예. 김구라 씨 책을 봤거든요. 네. 김구라 씨가 예전에 위안부 과거 발언 때문에 한 반년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렇죠. 쉬었을 때 동아일보 모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틀림없이 이 기자는 나하고 인터뷰를 해서 나를 조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었대요. 만약에 안 받으면은 그래 인터뷰 안 해줘? 그럼 더 신랄하게 더 그냥 내 마음대로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지 이러고 쓸 것 같아서 네. 인터뷰를 하면은 다소 좀 약하게 써주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죠. 김구라가 그때 너무나 큰 말하자면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분위기라든가, 네. 질문이라든가. 아니, 인터뷰 땐 좋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약간 이 신문 제작의 메커니즘을.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기자는 정말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요. 예. 김구라 씨한테 호의적으로 기사를 출고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차장과 부장과 데스크로 올라가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자는 고참급이에요. 그래요? 김구라 기사를 썼던 기자는 도리어
고참급이에요? 아, 그러면... 나를 취재했던 그 여기자는 좀 그 주니어급이었고. 아. 네. 그러면 김용민 PD 그 기사는 제가 지금 앞서 얘기한 네. 그 데스크 과정을 거치면서 예. 상당히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됐던 게 뭐냐면 기자 수첩을 통해서도 날 조졌거든. 기자 수첩도 연차가 어린 기자는 네. 거의 데스크가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하고 얼굴만 빌리고. 아 그래요? 논조 자체를 확 180도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 여기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일 수 있겠군요. 아 그러니까 그 여지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기자가 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사적으로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줍니다. 미안하다. 근데 좀 회사 논조가 그렇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화는 안 왔죠? 전혀 안 왔지. 그럼 그거는 팩트 확인을 진짜 해야겠다 나중에. 이 방송 우리 언론인 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최소한 인간적으로. 그럼요. 그 주진우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주진우한테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누굴 취재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취재원을 그야말로 빅녀석을 먹이는 이제 기사가 나와요. 네. 그럴 때 전화합니다. 나오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다. 네. 당신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다.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면 주진우가 더 미안하게 느끼겠지. 근데 막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 기자 10명 중에 9명은 예. 톤이 예. 10이 가장 높잖아요. 예. 근데 한 8 정도로 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 그러잖아요. 예. 9.9로 높입니다. 아니 그런 기사를 다 출고하고 이미 인쇄에 넘어간 상태에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건데.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은 있었어요. 인쇄에 넘어가기 전에 어떤 비리 경찰관이 있었는데 네. 당신 이런저런 내용으로 나갈 것이다 했더니 내 실명과 이게 나가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네. 근데 주진우는 실명을 쓰거든 가급적. 그렇죠. 네. 특히 이 기사의 주인공에 관해서는. 네. 그랬더니 막 주진우가 격분을 해가지고 아까 그 민국장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람 실명은 물론이고 칼라 사진까지 이렇게. 사진은 출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나와버렸어요. 예. 하여간 기자란 종족이 그렇습니다. 뒤통수는 치지 맙시다. 우리. 그렇습니다. 예. 여야 보수 진보 보혁 가릴 것 없이 뒤통수는 치지 맙시다. 진짜 기자 생활은 물론이고 네. 아직 인생 많이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긴 합니다만 예. 뒤통수 맞는 거는요. 정말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최악의 뒤통수는 뭐냐면 취재하지도 않고 그렇죠. 취재하지도 않고 이 새끼는 나쁜 새끼다 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보도 내는 거. 네. 이건 진짜 뒤통수가 아니라 완전히 자다가 봉창을 맞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예. 악의적이라고 부르는 악의적. 거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왜 이런 식으로 기사 썼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법에 고소를 해야죠.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네. 예. 자 오늘 진도 나가죠. 오늘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우리 조선일보를 다녀왔으니까 조선일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결혼문화 바꾸기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조선일보가 뭔 기획 시리즈를 내면은 대체 이게 사주에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 저는 네. 이게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갖지만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시리즈를 낼 때마다 예.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한번 재미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시리즈 기획하실 텐데 예. 주폭 시리즈. 술 마시고 음주, 폭력. 행사하는 그걸로 굉장히 호응이 좀 좋았거든요. 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언론계 쪽에서도 예. 굉장히 기자들이 직접 이제 그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예.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제 작은 결혼식 이 시리즈를 연이어서 지금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예.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좀 우리 결혼 문화에 대해서 예. 좀 거품이 많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 의식 자체를 좀 바꿔서 네. 좀 작은 어떤 결혼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예.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예. 웨딩 마치 시리즈 6개월 여전한 대한민국 요런 기사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예. 서울 서초구의 한 예식장을 예로 듭니다. 예. 주례사와 축가가 끝난 뒤 예. 20대 초반 아르바이트생 30여 명이 1인분에 5만 5천 원짜리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양손에 대여섯 개씩 겹쳐 들고 뭐 테이블 사이로 바쁘게 오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 뭐 서울 강북 특 1급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꽃값만 1,8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웬만한 이 1,800만 원은요. 예. 웬만한 젊은 이런 신혼부부가 1년 동안 아마 저축을 해도 예. 모을까 말까 예. 그런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한마디로 수천만 원에서 예. 최고 수억대에 이르는 결혼식 비용. 이건 문제 있다. 예. 라고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예. 저 이재진 기자가 있습니다. 예. 미디어오늘의 민환 기자죠. 예. 민환 기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요? 민환 기자가 뭡니까? 민환. 네. 그게 예.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답이 없어요. 예. 한 답이 없다. 그냥 민환 기자로.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영어는 아닐까? 영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언론계에서도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아시는 분은 없는데 예. 보통 민완 기자라고 이제 호칭을 할 때 이게 이제 사전을 뒤져봤는데 네. 재빠른 팔이란 뜻으로 네. 일을 재치 있고 빠르게 처리하는 솜씨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예. 빠릿빠릿한 기자. 그렇지. 현장을 누비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성을 굉장히 좀 중시하면서 현장에 항상 나타나는 그런 기자를 통칭해서 이제 민완 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재진 기자가 이 기사를 딱 보고 취재를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취재를 돌입을 했느냐?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허례허식에 물든 이 결혼식 문화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조선일보와 특수한 관계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나 호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코리아나 호텔의 결혼식 비용은 네. 과연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예. 이런 비용으로부터 얼마나 낮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 그렇지. 조선일보가 결혼 문화 바꾸기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면 그렇죠. 뭐 자기들부터 우선 결혼 문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과소비가 아닌 허례허식 없는 그런 결혼 문화를 설선 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호텔에서 하는 비용이 네. 결혼 비용이 여러 예. 가지 그 프로그램이 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번뿐인 요즘은 한 번이 아닌가? 한 뭐 두세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런 결혼을 할 때 그렇게 호텔에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아나 호텔을 취재를 했죠. 예. 이 취재를 할 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그 돈이 들어가는지 결혼할 그렇죠. 때. 예. 결혼을 할 것처럼 예. 문의를 해가지고 이재진 기자가 그렇습니다. 사기를 쳤구만. 기자가 사기를 치면 안 되지. 아니 뭐 또 아니 견적 알아보는 건 그건 그렇죠. 사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일반 예식장하고 비슷하게 예. 별도의 결혼식 대관 홀 비용은 없습니다. 홀 비용은 없다. 네. 근데 홀 비용은 없지만 그 나머지 부대 비용에서 결국 그 홀 비용을 뽑는다 이 얘기죠. 이게 셉니다. 예. 양식 같은 경우에 예. 스테이크인데 1인당 54,450원. 아이고 그래요? 아니 통상 이런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내십니까? 저는 뭐 좀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네. 두 자릿수를 내고요. 예.
보통 이렇게 갈 때 5만 원 정도 내죠. 그렇죠. 네. 뭐 요즘 그렇게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 가격이 그렇게. 아니 그러면 그 부조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그 음식들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 스테이크가 1인당 54,450원인데 뷔페 59,000원입니다. 뷔페. 뷔페가 더 비싸요? 더 비쌉니다. 제가 이게 호텔 뷔페는 결혼식 가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이 일반인들 평민들은 5만 원인데 코리아나 호텔에서 결혼한다 하면은 그 평민들이 여기 와서 결혼식 하기는 어렵겠네. 당연히 안 되죠. 5만 원 내는 사람들은 뭐 부표를 할 경우에는 9,000원씩 두 당 이렇게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그 호텔의 결혼식의 과도한 비용, 바로 그 코리아나 호텔에도 코리아나 호텔의 사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계산을 러프하게 해봐도요. 하객이 한 200에서 500명 정도라고 딱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식사 비용만 1,200에서 3,000, 맥시멈 3,000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금이고요. 여기에 술, 음료, 요 비용은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술은 4,840원이고 음료수는 3,64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나와도 59,000원은 해야 한다. 그렇죠. 뷔페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리아나 호텔 관계자의 아주 그 옥석 같은 아주 그 핵심 멘트가 있습니다. 식사 비용과 음료, 꽃장식은 현금 결제이고 현금 결제. 필수다. 카드로 안 되고. 게다가 필수. 현금 결제이고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게 현금 결제로만 가능하다면 이거 세무서가 출동할 법한 상황 아닌가요? 만약에 현금 결제를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통상 현금 결제를 요구를 하면은 뭔가 좀 당연히 카드 결제가 해야 이게 여러 가지 세수 확보라든가 세금 측면에서 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식사 비용과 음료, 꽃장식은 현금 결제이고 필수라고 하는지. 아니, 요 앞에 우리 LG25 편의점. 여기 1,200원도 카드 결제 돼요? 됩니다. 저는 우유 하나 사고도 카드 결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근데 코리아나 호텔,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카드 결제 안 된다. 이건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 코리아나 호텔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코리아나 호텔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호텔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코리아나 호텔 얘기를 하느냐? 아니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작은 결혼식 그 조선일보와 특수관계인 코리아나 호텔부터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요. 코리아나 호텔하고 조선일보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거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사실상 조선일보와 특수관계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조선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코리아나 호텔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입니다.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럼 코리아나 호텔의 대주주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다. 조선일보 거죠. 우리 상훈이 형님 거. 물론 사장은 다른 분입니다. 사장은 방용훈 사장이라고. 방상훈 사장 동생이에요. 근데 또 이분이 조선일보 5대 주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방용훈 사장이 코리아나 호텔 지분 30%를 가지고 있고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조선일보 4대 주주고요. 그렇습니다. 도합 방상훈, 방용훈, 방우영 이렇게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조선일보 꺼죠. 그러면은 그 결혼문화 바꾸기 시리즈는 한마디로 말해 유체이탈이네. 그렇죠. 유체이탈입니다. 유체이탈.
아니, 이 정도 이건 제 사견인데, 네. 이 정도 그 시리즈를 딱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코리아나 호텔부터, 뭐, 파격 인하, 네. 결혼식 비용, 예. 서민들이 뭐, 애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뭐, 선언을 하시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선언하고 2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그게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예, 뭐가 아쉬워? 그게 웃긴 거지, 한마디로. 그래도 우리가, 철훈이가, 오늘, 상훈이 형님하고 악수까지 했는데, 그렇지. 너무 조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금. 안타까운. 덜 조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가야 될 수밖에 없겠군요. 아니, 우리 조선일보가 말이죠. 저는 또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11월 4일자. 네. 역시 같은 시리즈인데,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신부 홀리는 말 평생 한 번인데 커피값 아끼더니 결혼 때는 돈 물 쓰듯.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고가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걸 뭐 스드메라고 하는데 고가의 스드메 싫지만 신랑은 신부 눈치 보느라 벙어리 냉가슴. 이거는 또 이 장애인들을 또 비하하는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고요. 내 결혼식만은 특별하다는 신부들의 착각. 제가 그래서 11월 4일 날에 코리아나 호텔 웨딩홀 가격부터 이렇게 인하를 하고 그런 소리 하라고 썼는데 페북에 쓰셨죠? 예, 솔직히 그 가격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것도 파격적으로 싼데 이렇게 설레발을 떤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 미디어 오늘이 저희 짐을 확 그냥 이재진 기자가 덜어주셨습니다. 결혼 비용을 슬쩍 문의를 했더니 역시나 우리 재진이 형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코리아나 호텔이 또 말이죠. 시의회, 바로 옆에 서울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이거 공짜로 쓰고 있는 사실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건데, 네. 이게 사실 코리아나 호텔만 있었으면은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리가요. 코리아나 호텔의 대주주가 누구며? 상훈이 형님이죠. 또 어느 신문사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받을 거 못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선일보가 끊임없이 지면을 통해서 예. 세월호 단식 광화문 농성장 네. 그것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얼마나 지면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예. 그랬던 조선일보가 정작 예. 자신들 코리아나 호텔 사주 호텔 예. 시유지를 지금 거의 무단으로 사용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지면에서 한 번도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리아나 호텔의 이런 고가 결혼 비용. 이런 엄존하는 현실을 두고도 이 결혼 문화를 바꾸자. 이거 진짜 완전히 자기들의 가격표를 모르나?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 하여간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이거 웃겨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생각도 있었다니까? 이 코리아나 호텔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이 좀 불편해가지고. 네. 난 그래서 솔직히 코리아나 호텔이 동생들이 하는 데인 줄 알고. 네. 형제 사이에 내분이 생겼나? 그래서, 형님 신문, 조선일보가 동생 호텔인 코리아나 호텔을 조지려고 이런 기획을 한 것은 아니지. 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코리아나 호텔 대주주가 우리 방상훈 형님이었어. 대빵이 상훈이 형님입니다. 네. 이거 갖고 홍보실에다 전화하면 되나? 코리아나 호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네. 기자한테 전화해봐야 다 홍보실로 일원화돼 있다 이런 얘기 할 테고. 참. 아이고 참 조선일보의 결혼 문화 바꾸기 허실을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리즈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가장 나쁜 게 이 결혼 문화 시리즈 이래가지고 결혼하기가 힘들다 이런 논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문화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 한번 하려면은요. 전세금,
높게 책정돼 있죠. 집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취업도 지금 잘 안 되죠. 아니 1년에 2천만 원 넘게 전세비가 오르는 나라가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지.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코리아나 호텔부터 이런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특수관계인 코리아나 호텔부터 예. 실천을 하시든가. 예. 그건 안 하면서 예. 지면을 통해서만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해대시면 뭐가 입이 바른 얘기예요? 아니 여자들이 허영 때문에 쓸데없이 고비용 결혼 문화가 형성됐다는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대시면 예. 듣는 사람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니까요. 보지 않고 이게 그 일개인의 허영 태도 우리 의식이 문제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계몽을 왜 당하니?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그러니까 좀 계몽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지들이 먼저 무슨 본을 보이고 바른 생활, 도덕, 윤리적 어떤 실천의 모델을 보여주고 난 다음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유체이탈하는 사람들이 계몽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슈와 관련한 결론은 너나 잘하자. 이거가 되겠습니다. 예.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록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네, 금요일 시작하는 0시에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요즘 국민 라디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잖아요. 예, 우리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늘 항상 나왔다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운로드해서 또 들어주시고 하시던데 정영진의 불금쇼라고 제가 요즘 제작하고 있고 미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은근히 재밌더만요. 재밌죠. 네. 이 시대의 모든 루저를 바꾸기 위해서 위너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전 이렇게 루저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저 자체도 루저였고요. 예. 여성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러다 어쩌다 연결이 되면은 무리수를 두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밟히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의 문제를 코치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네. 예. 이 사회가, 남녀 간의 사랑이 싹트고, 무르익으면 말이죠. 그 사회는 필경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게요. 예. 일단 남녀가, 연애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못하고 뭔가에 억압돼 있는 사회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한대수 선생이 오셔가지고 네. 요즘 여성들이 너무나 잰다. 잰다? 재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남성들의 조건을 많이 보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네. 서로 그냥 흉금 없이 이 영혼의 대화뿐만 아니라 네. 몸의 대화도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무 그 조건을 따지니까 네. 남자들이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성한테 밟히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예, 뭐 물론 한대수 선생 주장을 100% 제가 다 동조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 동조했다가 어마어마한 또 부담을 또 져야 되는 그러기 싫어요. 예. 이 한대수 선생께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셨는데도 70 넘으셨죠. 네, 많이 되셨는데도 또 요즘 연애 패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과거에는 그 히피 문화가 그야말로 미국 사회를 뒤덮었을 때 그때는 뭐 프리 섹스, 프리 러브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는 뭐 프리 섹스까지는 아니고 이건 남녀간의 그 조건 없는 그런 사랑들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꽃피는 사회에 진정한 평화와 우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의 말은 이건 막말이죠. 뭐 애 많이 낳는 순서로 여성 비례대표 공천하겠다. 이건 진짜만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응? 그렇잖아요. 애는 둘째치고 연애를 해본 적이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 전에 또 김무성 대표가 사실 그 장상 국무총리, 그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지명을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건강이 뭐 썩 좋아 보이지 않은데 만약에 국가적 변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장상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겠느냐?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랬던 김무성의 어떤 그런 바탕은 한마디로 마초적 사고다. 아주 철진한 마초적 그렇죠. 사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지금은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 아닙니까? 이런 시대의 여당 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김용민 PD가 전해준 김무성 대표의 어록들을 좀 보니까 이게 만약에 유럽 같은 사회에서 공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 됩니다, 진짜. 감옥에 가거나. 이건 차별적 발언. 다른 사회에선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수위의 발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김무성 대표를 싫어하나? 뭐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군요. 네. 자, 이 뭐 불금쇼 얘기를 왜 했냐면은 뭐 프로그램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당장 내일 밤 12시에 이 불금쇼가 방송이 되고요. 그렇죠. 불금쇼에 이제 나오신 분 중에 여민정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재밌습니다. 여민정 씨가 나왔는데 여민정 씨가 나오니까 막 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트 이런 데서. 저도 이게 뭐지? 해서 봤더니 그때 이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 포털에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여민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민정과 관련해서 이게 여민정이 실검에 오르게 된 유일한 동력은 바로 여민정 씨가 국민라디오 정영진의 불금쇼에 나온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자들은
인터넷 신문 어뷰징하는 그 기자들. 이 기자들은 여민정이 막 검색어 오르니까 과거의 여민정과 관련한 온갖 뭐 논란, 온갖 뭐 이슈들 이거 끌어다 모아가지고 네. 그 기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뷰징하는 그런 기사들의 특징이죠. 예,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사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검색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정영진의 불금쇼 덕에 이 여민정 실검 1위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영진의 불금쇼는 거론도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기사가 되려면은 예. 왜 갑자기 여민정이라는 이름이 예. 검색어 상위로 랭크가 됐나? 네. 그러면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TV 이 불금쇼 네. 여기서 네.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 최소한 여민정 그 트위터에 가면은 그렇죠. 그 답이 나왔거든. 네. 그 여민정 트위터도 안 가봤어. 그러니까 기사를 굉장히 편하게 쓰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기사에는 인과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민정이 왜 1등했는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죠. 봤더니 새삼 여민정 실검 1위 새삼. 아무 이유도 없이 새삼스럽게 여민정이 1등한 걸로 기사가 나오더라고. 나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냐? 예. 어뷰징 기사의 목적은 예. 그런 무슨 원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또 이래. 여민정 실검 1위 왜? 그렇게 들어갔더니 없어. 새삼. 일단 클릭만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그런 기사를 씁니까 도대체?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 많이 되면은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광고주들한테 우리 하루에 몇만씩 들어오는 얼마만큼 들어오는 그거죠. 그런 네. 언론사다. 우리 유력 언론사다. 그러니까 광고해라. 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게 대체? 사실 저희 진짜 말이 나왔으니 예. 정말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예. 지금 한국 언론이 예. 디지털 예. 퍼스트 네. 뭐 이래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로도 바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모바일 최적화를 위해서 예. 뭐 콘텐츠가 됐든 뭐 하드웨어가 됐든 여러 예. 가지 종이신문 위주에서 예. 디지털 퍼스트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예. 저는 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게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네. 심지어 디지털 퍼스트로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예. 그 하는 행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돋보기를 들여다 대면은요.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 어뷰징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뭐 디지털 퍼스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예전에 그 올드한 그런 네. 이 관행 네. 여기서부터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백날 얘기해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디지털 예. 퍼스트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네. 이런 관행으로부터 뭔가 탈피하려는 노력이 예. 저는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말이죠. 이런 어뷰징이 거의 전염이 됐어요. 네. 전염병처럼 창궐 했습니다. 전염병 하면 또 흑사병. 네. 흑사병이 영어로 페스트거든요. 그렇죠. 예. 디지털 페스트야. 얘기 예, 되는데. 디지털 페스트. 디지털 페스트. 예, 이 어뷰징. 예.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심지어 예. 어뷰징을 위해서요. 예. 새로운 어떤 그 계약 관계까지 체결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별도의 닷컴 온라인 뉴스 팀을 그 어뷰징을 위한 기사를 막 쓰잖아요. 네. 여기선 이제 바이라인에 안 붙죠. 네. 보통. 예. 뭐 디지털 뉴스 팀. 예.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그렇죠.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슈 팀.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근데 최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능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보면서 네. 어떤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짤막하게 예. 기사를 송고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약까지 한다고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드라마 만약에 어떤 SBS라든가 MBC라든가 KBS 드라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예 매체나 이런 데서 예. 뭐 김용민 PD가 굉장히 좀 유명한 남자 배우다. 예. 그러면 대사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멋진 대사라든가 이런 게 얘기될 만한 대사를 해. 예. 그러면 뭐 드라마에서 김용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내용도 그거야. 그게 다야. 예. 그러면서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보내 포털에 전송하는. 예.
그것만 쓰는 그것만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쓰는 그런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계약 관계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좀 많이 왜곡이 돼 있는 거죠. 이러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러면은 스스로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은 쓰레기구나, 허접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 언론사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뢰도만 추락을 하게 만들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헛길로 빠져가지고. 자,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박효종, 뉴라이트. 그렇습니다. 뉴라이트의 이 상징격인 서울대 박효종 교수가 위원장이 됐는데.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전. 이게 나왔다면서요. 참고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방송사가 뭔 방송을 했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심의해서 징계하는 곳이고 이 징계가 누적이 되면은 그 방송사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당 추천 6, 야당 추천 3. 그러니까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다 징계의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처참하게 회가 되죠, 회. 그렇습니다. 주 타겟이 JTBC죠. CBS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박창신 신부 인터뷰했다고,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 인터뷰했다고 징계를 때리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여기 무슨 또 여기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권 재창출인가? 편파심의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기 방통심의위의 앞으로 비전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뭐냐.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품격 방송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청자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말은 종편으로부터 시청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말로 바꿔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범람하는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 번째가 유해 매체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요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 편파심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또 누가 갔느냐. 저희 또 조윤호 기자가. 조윤호 기자. 갔죠. 우리 폭식가. 그렇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한번 고기 배틀을 한번 기자랑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답변을 하다가 박효정 위원장께서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겨레 기자가 박효정 위원장한테 KBS 이인호 이사장 발언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과 관련된 아니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의 이 법통을 이어받는 이 명시된 그 김구 선생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인호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다 질문한 거는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박효정 형님께서 한겨레 기자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 건배사를 우리 그 CBS 권영철 기자 아시죠? 알죠. 선임 기자. Y뉴스로 아주 요즘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전에 그 변상욱의 기자 수첩. 그렇습니다. 교대로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 권영철 선배가 건배사를 딱 하면서 역시 이 연륜이 있습니다. 건배사만 한 게 아니라 한겨레 기자의 이 박효정 위원장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한번 확인 사살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다시 한겨레 기자가 박효정 위원장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기자를 우리 조윤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감장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 자신 보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자신이 쓴 책을 보면 다 알 것이다. 자신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심의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제가 조윤호 기자한테 그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예. 근데 조윤호 기자가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예. 한겨레 기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예. 제가 기자라면 당연히 그거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일부 기자들이 예. 굉장히 좀 허탈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물어볼 때 공기관의 그 책임자라면은 그 기자들 알아듣기 쉽게 저는 말을 해야지. 내 책에 나와 있다고. 뭐 자기 책 보라는 거야? 저는 우리 효정이 형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 좀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는 예. 이인호 이사장 말에 문제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예. 아니면 조금 뭐 지나친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예.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박효정 우리 위원장도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감한 이 사안이라는 거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요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을 바라보면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탁해준 그분의 성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무리고.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예. 3기 방통심의위의 비전을 딱 봤을 때, 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대해부한 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 또 네.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인 강기석 네. 전 국장, 이분들이 또 함께 작업을 했는데,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된 이래 그간의 사설들을 대해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윤봉길 의사를 이봉길로 오기한, 잘못 표기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도 네. 이 책을 좀, 한꺼번에 배달이 돼가지고요. 예. 이 책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는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아직 이걸 다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조수경 기자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네. 요걸 차분히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네. 연재를 하자. 예. 그래가지고 연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딱 읽어보니까 예.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야.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윤봉길 의사로 당시 상황에서는 얼마나 이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일보가 네.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예.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예.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네. 이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윤봉길 의사를 예. 이봉길로 표현을 합니까? 네?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봉길 의사와 관련해서도요. 예. 당시 그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된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가 소련과 네. 조선공산당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걸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윤봉길 의사가 공산당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운 거랑도 판이하게 다른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봉길과 관련한 이런 황당한 오보도 문제지만 예. 당시 조선일보 기사의 전반적인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한마디로 소련과 조선공산당 공작에 의해서 예. 일본군과 관료들에게 폭탄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총독부 냄새가 나는 네. 그런 기사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보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일보 대해부, 동아일보 대해부 각 5권씩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우리 김종철 위원장을 전에 그 성유보 선생 빈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가장 기가 막혀 했던 조선일보 사설 1979년 11월 3일자에 실린 네. 그 사설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있었던 그런 날인데 그렇죠.
사설입니다. 사설. 네, 사설. 사설이에요. 오늘 3,600만 국민은 국장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모십니다.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드리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동안 고인이 이룩한 업적은 많고 뚜렷합니다. 고인의 서거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정이 깊고 착한 백성인가를 새삼스럽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고이 가십시오. 사설에, 뭔 사설에 이런 게 실려요. 뭐 사장 명의의 그 조사를 쓸 수는 있어도 그건 사설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런 정신과 이런 그 철학 토대 위에 서 있는 조선일보, 당연히 박근혜와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